조주 스님의 글입니다. 조주 스님께서 이 제목은 모고송이라고도 하고 어고성이라고 그럽니다. 고기 어자 북고자를 써갖고 어고성이라 그럽니다. 어고송. 네. 북고자를 써서 어고라 그럽니다. 어고. 고기 어자에 어고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고기 어자가 보면 참 고기 어자 자체가 생긴 게 참 좀 짠하게 생겼습니다. 밑에가 불화자잖아요. 저놈은 잡히면 굽히 먹어요. 그러니까 고기 어자가 고기가 고기를 왜 잡겠습니까? 불에 구워 먹는 그 고기 어자가 밑에 저 점 4개가 불화자예요. 그러니까 잡으면 불에 구워 먹는 게 고기라.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짠해요. 맛있게 드십시오. 어고성입니다. 근데 왜 어고성을 했을까? 이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원리는 지수화풍입니다. 우리 그걸 사대라 그래서 여기서 사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대는 지수화풍입니다. 이 지수화풍이 어떤 인연의 흐름을 타서 인연이 조합이 되면 어떤 생명력을 갖습니다. 흙이며 물이며 불이며 바람이며 이게 나누어졌을 때는 그냥 별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. 근데 이게 인연이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서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딱 합쳐지면 거기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생명력을 갖습니다. 흙 속에도 지수화풍이 다 있습니다. 흙 속에도 흙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데서도 흙 속에도 너무나 낮죠. 그 퍼센트가 너무나 작은 물과 불과 바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쇠 1m, 가로 세로 1m, 두께가 1m인 정사각형 무쇠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. 그 무쇠도 성분은 미미하지만은 지수화풍이 다 있습니다. 그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, 어떤 기운을 많이 가졌느냐, 어떤 기운이 적으냐, 요 차이만 있습니다. 쇠는 보십시오. 단단한 흙이 더 단단해져 갖고 흙 기운이 가장 많습니다. 그 다음 많은 게 뭐냐면요, 흙 기운이 단단해져서 생긴 거니까 흙 기운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에 물 기운도 아주 그 소량 포함을 하고 있고요. 불 기운도 포함하고 있어요. 어쩌면 물 기운이 가장 지수화풍에 바람 기운이 가장 약할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과학적으로 이걸 실험을 한다면 어떤 그 결론이 나올 건데요. 지금 바람이 불었을 때 1m 그 두께 쇠를 뚫고 지금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저한테 이게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진다면 제가 이상하겠죠. 근데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. 1m 두께의 무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틈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만큼의 너무나 미약한 틈이라요. 근데 그 쇠와 쇠를 탁 부딪혀 보십시오. 그게 불이 나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온도 변화를 주면요, 그게 물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 쇠 덩어리 안에도요, 지수화풍이 다 들었습니다. 물 안에서도 물이 가장 많고, 그 물 안에도 이물질의 어떤 덩어리, 이물질의 덩어리는 흙이잖아요. 흙기운도 있고요. 단지
너무나 작아서 없다고 이렇게 제로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. 아무리 물을 정제하고 정제해도 물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반드시 이물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아무리 작아도. 바늘 끝의 기준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? 바늘 끝이 몇 밀리라고 단정을 할 수 있냐? 바늘 끝은 몇 밀리로 아무리 과학을 동원을 해도 바늘 끝은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. 그 끝은 측정할 수 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가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그렇습니다. 근데 어떤 성분이 가장 많고, 불은 뜨거운 게 가장 많고, 불 속에도 물이 있습니다. 어떤 그게 조합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형체로서 그것이 이렇게 보여지거나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위에서도 천둥 번개가 치고 분명히 무슨 서로 저쪽에 오른쪽에 신하고 왼쪽에 신이 돌멩이 던져갖고 위에서 벼락치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 번쩍번쩍 불이 나잖아요. 그 난기류, 냉기류가 합쳐지면서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불도 나잖아요. 막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막 숲에 불도 붙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그거 속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. 그 사대는 근데 공이라. 철저하게 비어있는 상태라. 공은 없다는 게 아니고요. 비어있다는 거예요. 비어있는데 거기에 어떤 인연의 조합으로 있기만 하면 어떤 딱 뭔가의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. 사대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다. 이 사대는 뭐냐면 모고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. 저 모고의 사대는 이 말입니다. 모고의 사대는 본래부터 그 근본을 딱 따져보면 어떤 장인의 조화로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죠. 그냥 둥그런 나무 하나를 구멍을 파가지고 어떤 공력을 들여가지고 구멍을 파서 그렇게 어떤 모고의 모양을 지금 갖췄단 말이죠. 근데 그 모고가 상징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막대기로 모고 내면을 탁 두드리면요 소리가 납니다. 근데 그 소리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? 분명히 막대기로 모고를 따닥 쳤을 때는 소리가 분명히 났어요. 근데 그 소리가 어디로 갔습니까? 근데 그 딱 멈추는 순간 분명히 소리는 났는데 소리의 실체를 가지고 와봐라 했을 때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잖아요. 막연하면.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.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뭔가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? 그거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. 소리는 실체가 분명히 두드렸을 땐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의 실체는 어디 있느냐 고 했을 때 글쎄요. 어떤 분은 여인맥 하면서 나무 상대의 귀를 팍 잡아 당기려는 거예요. 귀를 팍 잡아 당기면 아야아야 나겠어요. 거기 있었네요.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겠죠. 유성전기 이두공이라 모고를 딱 쳤을 때는 소리는 났지만은 그 소리는 났지만은 이 모고가 상징하는 가장 근본의 의미,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? 이두공이라. 그 속이, 그 이면에는 비어있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. 모고가 꽉 차있는 모고를 두드렸을 때 뭔 소리가 그렇게 울려주겠습니까? 이 모고는 지금 단순히 어떤 의식을 할 때 두드리는 어떤 그런 지물이 아닙니다. 모고를 따닥 하고 이렇게 두드릴 때 벌써 딱 이 소리를 들을 때 뭔가 딱 집중이 되잖아요. 멍하게 있다가 뭔가 제가 손으로라도 이렇게 모고 치는 흉내를 딱 내는 순간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깨어나잖아요. 깨어나라는 뜻입니다. 깨어나라.
뭔가 어떤 시비에 빼앗깁니다. 우리는 옳다 그러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 자신을 빼앗겨 버립니다. 좋고 나쁜데 또 춥고 더운데 이럴 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주어지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빼앗겨 버립니다. 그것을 이렇게 모고가 내는 소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깨어나라는 뜻입니다. 유성전귀 이두공이라 소리는 있지만 그 이면이 비어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네. 우리는 모든 것을 비워두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주먹 속에 뭔가를 확 잡고 있으면 다른 걸 왔을 때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. 주먹 속을 항상 비워놓고 손을 비워놓았을 때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주먹을 그러면 내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냐? 이것은 마치 정류장 역할을 하는 거죠. 지금 하나를 받았으면 이것을 어디론가 갈 곳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면 옮기고 또 옮기면 끊임없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된다는 거죠. 뭔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는가. 이게 받아들이는 원리라는 거죠.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. 뭔가 그것이 흘러서 그것이 간절하게 원하는 곳,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누군가에게 가게 했다면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 그걸 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. 돈이라는 게 그런다죠. 아주 구두쇠한테 돈이 딱 들어가면요. 밖에 말로 내 오늘 된통 용코 걸렸다고 이런다네요. 돈이요. 구두쇠한테 지금 돈이 딱 지금 들어갔어요. 구두쇠 주머니 속에 돈이 딱 들어갔어요. 내가 된통 독한 놈한테 용코 걸렸다.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. 해필 얘가 오늘 된통 걸렸네. 이런답니다. 근데 지금 당장은 이 구두쇠가 뭐 있고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있으면 뭐합니까? 이걸 가지고 뭐 또 사먹기도 하고 뭔가를 이걸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없는 거라. 내 수중에 있는 거라. 나갈 기약이 없어. 그러다가 어디 딱 뭐 잔치집에 딱 가면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. 잔치집에 가서 그 음식도 그 사람이 딱 먹으면 아휴 내가 언제 이 몸뚱이에서 벗어날지 까마득한 기약이 없네 이런답니다. 근데 정말 그 소통을 잘 시키는 사람의 수중에 어떤 그 돈이 딱 들어가면요. 내가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얼른 빨리 빙 돌아서 복을 갖다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촥 나갔다가 다시 빙 돌아서 다시 그 사람한테 이자를 붙여서 계속 온답니다. 그래서 돈다 아닙니까? 이렇게. 그러니까 돈이 그런 누구한테 가냐에 따라서 돈도 그 식이 있어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마다 그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한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어떤 이거를 우리만 돈이라 하잖아요. 저 꼬부랑 나라에는 달러 하잖아요. 돈이라 안 하잖아요. 달러지. 우리만 돈 하잖아요. 각 나라마다 그 돈을 표현하는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. 우리만 돈 하잖아요. 돈. 우리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언어인지요. 이게 앞으로 이게 미래에도 아마 우리 언어는 살아남을 거예요. 다른 건 다 없어져도. 이렇게 실용적이고 의미 부여를 확실하게 한 이런 언어가 어디 있어요? 제가 아침에 오면서 우리 강사진들하고 밥 먹으러 가다가 저 약사열애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우리말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